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통역사 김지혜라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또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현정 선생님과 함께 기초 수학 배우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배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수학을 배우는 시간들이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수학 강좌 중에 한 꼭지로 청각장애인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번 시간에는요, 청각장애인들의 용어 정리, 또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어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학 통역사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내용으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많이 들을 법한 청각장애는 관련된 용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 농아인, 농인 이렇게 청각장애인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각장애인으로 쓰는 게 맞아요, 또는 농아인으로 쓰는 게 맞아요, 농인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 이 청력에 귀에 이상이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청각장애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각장애인하고 거의 동일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농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농인이라는 농자는 한자어로 보면 기머거리 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력에 이상이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각장애인으로 쓰는 게 맞아요, 농인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두 가지 다 사용을 해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 사람들,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청인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아인을 만났을 때 저희 아마 첫 수업 시간에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당신은 농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청인입니다 라고 답을 했을 때 청인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게 수어가 맞아요, 수화가 맞아요 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되게 좀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 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수화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수화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수화 통역사 이렇게 불러줬었는데, 지금은 수어도 하나의 언어로 제정이 되면서 이름이 바뀐 거죠. 수어도 언어다. 그렇게 해서 수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어 통역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강의할 때 아마 들으셨겠지만 수어는 음성 언어인가요? 시각 언어인가요? 예, 저희들이 청인들이 말하는 언어는 음성 언어이지만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이 수어는 눈으로 보고 그 단어를 읽어내는 시각 언어입니다.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농아인분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보청기 또는 인공아웅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청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꼭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력이 좀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 분들도 그 소리의 약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받고자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인공아우, 농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공아우라는 또 그 보조기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시간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인공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인공아우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저희가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에 비해 등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 경증으로 나눠지고 있지만,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청각장애인들이 2급, 4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장애 등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쪽에 청력의 소리가 90dB 이상이신 분들은 2급으로 해서 중증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등급을 어떻게 보면 줬었는데, 보통 2급, 3급 아예 소리가 없는 분들이 인공아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저희 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귀 구조는 보통 저희가 외이, 중이, 내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막 귀고리도 뚫고 있는 이 부분, 귓바퀴 모양 있죠. 이 모양이 이개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귓구멍이라는 이게 외이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귓바퀴가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귓바퀴 모양은 저희들이 이 날아다니는 모든 소리들을 모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 귓바퀴 모양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귓구멍이라고 하는 이 웨이도라는 이곳은 이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저희가 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이라고 하면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고막이 있는 곳이 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뇌 가장 안쪽에 있는 와우라는 곳이 있어요. 와우가 말 그대로 달팽이관이거든요. 이 달팽이관에 손상이 입은 분들이 이 와우 수술을 해요. 말 그대로 인공 달팽이관을 삽입을 해서 이제 소리를 듣게 하는 거를 소리를 듣게 해서 일들을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청기는 귀 뒤에, 예전에는 귀 뒤에 귀고리처럼 이렇게 거는 모양이 있었고요. 또 귀 속으로 넣는 보청기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와우 같은 경우는 체내에도 삽입을 하고 체외에도 연결을 해서 삽입을 하고 해서, 많이 보면 귀 이렇게 머리 뒷 부분에 전자기기를 부착하고 있는 분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또는 생활하시다 보실 때 저거 뭐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인공아우라는 거. 그래서 아예 청력을 손실하신 분들은 그렇게 인공아우 수술을 해가지고 소리를 듣고 꾸준하게 언어 치료를 다니면서 저희 청년들과 거의 일상생활들이 거의 똑같이 이루어질 정도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가 보청기 또는 인공아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여러분들 장애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아시죠? 청각장애인 포함해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청각장애인들의 이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장애 종류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지체, 시각, 청각 했을 때 15가지 장애 종류 중에서 몇위 정도? 보통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게 청각장애인입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온전히 수화만 사용하는 분들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청각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은 조그마한 소리, 보청기를 사용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청각장애로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 70, 80 되면서 노인성으로 해서 청력이 점점점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세요?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 저희가 그 단어들도, 표준어들도 많이 이렇게 변화하듯이 이 장애인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들도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더 어떻게 보면 불려졌을 때, 그렇게 썩 들었을 때 좋지 않은 표현들 많이 썼다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많이 변한 게 장애자라고 썼다가, 한편으로 장애인들도 우리의 친구다라고 해가지고 장애우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장애인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것도 보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보장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들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장애인에 대한 이런 호칭들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청각장애인의 복지, 또 전체적인 더 큰 틀 안에서 장애인의 복지 훨씬 더 좋아지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정말 복지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회복지 현장이나 복지 현장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어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더 수화를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각장애인들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시고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뭔지, 이분들이 더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각장애인분들하고 같이 또 그분들의 삶에 또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같이 좀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저희들이 통역 현장에 다니다 보면 농아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또한 일상생활 안에서 많은 부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희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 통역을 할 때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차별을 받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가끔은 그런 중립의 자리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들 편에서 이야기하거나 대변하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청각장애인분들의 삶이 일상생활에 지역사회 안에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그 병원 통역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농아인분은 통역사가 필요해서 통역사를 요청해서 병원 진료로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이제 그 검사에 대한 결과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학 통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아인분에게 자꾸 이렇게 글로 써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있었는데 농아인이 그 의사 선생님이 글로 필담으로 검사 결과를 알려줘도 농아인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 선생님을 다시 설명을 해줘요. 이게 필담으로 적어서 농아인분에게 알려줘도 이분들이 문자 이해력이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농아인분이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농아인분조차도 그 자리에서 필담을 거부하고 통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 가끔, 다 그러진 않지만 아주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끝까지 고집을 하고 농아인들의 이 의사를 무시하고 꿋꿋하게 필담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농아인들이 어떤 수학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농아인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 농아인들이 통역사를 요청하는 거는 농아인들한테는 권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끔 또 그 경찰서 통역도 한 번씩 가는데 경찰서 통역을 가면 이제 경찰 조서나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해해서 이 농아인분이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가끔씩 그 기자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통역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분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화를 배워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는 청각장애인이 그 자리에 있다라면 항상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내가 말만 하면 안 되고요. 수화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일하는 현장은 저희는 이제 통역 지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말을 하는 청인들이 10명, 그 다음에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 통역사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사무실 안에 농아인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적인 밖에 나가 사담이나 하지 않으나 모든 사무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수화랑 음성하고 수화를 같이 사용하면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본인하고 관련된 이야기든 아니든 간에 궁금해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모든 대화들을 수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센터에서 근무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받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농아인분이 농통에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터 사무실도 통화할 때는 밖에 나가서 하라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하나? 혹시 내 나쁜 말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 무슨 말 하지 궁금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농아인들하고 혹시 합석하는 자리가 생기거든. 혹시나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농아인들 향한 에티켓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지적인 수준들도 농아인 분들이 많이 낮지 않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함부로 또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현장에서 농아인분들 만났을 때 그런 시선들로 농아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수어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어가 온 세계 공통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수어는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 수화, 미국 수화, 일본 수화가 다 달라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일제시대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나라 안에서도 저희가 사용한 음성 언어 안에서도 일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수어도 수어 표현들 중에도 한 60% 정도는 일본 수어랑 많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한국 수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 수어는 각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수어가 전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어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어디 나라를 가든 수어를 좀 이렇게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배우게 되는 게 국제수어라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그 국제수어를 배우면 어느 나라에 가든 모든 농아인들하고 같이 수어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수어를 배워서 사용할 때 가장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농아인들을 만났을 때 모든 표현들을 이 수어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은 아예 농아인 분들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했다가 당신 수어 할 줄 알아요? 하면서 그 다음 두 번, 세 번 질문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모든 농아인 분들이 전부 다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음성 언어가 저희들의 이 국어가 저희 청인들에게는 제1 모국어인 것처럼 농아인 분들에게는 수어가 제1 모국어이고 어쩌보면 저희가 한글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국어가 제2 모국어로 제2 외국어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아인 분들이 다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저희 한글을 배우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한글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정 쌤 통해서 그 첫 강의 또 두 번째 강의 몇 번 강의를 들으면서 들으셨겠지만 수어는 농아인들하고 대화는요 손 동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나 모든 표현들을 얼굴 표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몸짓이나 표정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어를 배워서 농인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몸짓과 얼굴 표정에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 여행 가이드 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알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어라는 이 단어, 농아인 분들이 사용하는 이 수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농아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농아인들에게 그 대화할 때 에티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뉴스에서 브리핑도 하고 또 현장에서 통역사들 통역을 다니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 통역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아인분들이 손 모양만 보고 의사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입 모양과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모든 의사 전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농아인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선글라스를 끼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달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에티켓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통역을 받는 분들도 그러지만 통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농아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껌을 씹으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나 수어 배워서 그냥 수어로 이분들이 필요한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의사소통이란 뭔가 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농아인들이 사회생활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편이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아인들은 주로 천인들이 이루어지는 사회 전 생활 영역에서 하나의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농아인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또 관공서에서 어떤 서류들을 작성할 때, 또 경찰서나 법원에서 어떤 진술을 할 때, 또 기차표나 버스표를 구입할 때, 또 영화관에 갈 때, 어떤 학교나에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음식을 주문할 때, 저희 천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거는 농아인분들이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저희들 천인들이 수화를 모르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런 농아인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많은 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해서 농아인들하고 대화를 할 거라고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자로 대화하는 거는 젊은 농아인들이든 나이 드신 농아인분들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역시 농아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수화가 농인과 천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사소통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저희처럼 수어를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체장애인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신 지체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휠체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흰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청각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몸으로 직접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아니지만 저희처럼 청각장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보조기기는 이 수화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가 필요하듯 시각장애인에게는 흰지팡이가 필요하듯 청각장애인분들에게는 이 수화라는 이 똑같은 이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화 교육을 하다 보면 또 처음에 그냥 취미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나도 한번 수화 통역사가 한번 돼볼까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는 수화 통역사가 양적으로도 많이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질적인 성장 위해서 수화 통역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화 통역사들은 수화 통역사 자격증 제도는요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1999년에 전국 각 지역에 수화 통역 센터가 다 개설이 됐습니다. 대학교에서는 2002년에 처음으로 한국 재활복지대학과 나사렛 대학교에 수화 통역학과가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으로 시작했던 수학통역사 시험이 2006년에는 공인 수학통역사 시험으로 시작을 해서 1년에 1회 저희가 필기시험, 실기시험에서 한 1년에 100명 정도 수학통역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초로 취미로 수학을 배우고 계시겠지만 이 강의를 성현준 선생님 통해서 듣는 이 수학의 기초의 이 강의가 또 한 번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요, 저희 수학 통역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에 청각 장애인들의 삶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통역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장 몸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수학 통역사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수학 통역사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전화 통역부터 해서 종교 통역, 직업 통역, 교육 통역, 의료 통역, 또 법률 통역, 방송 통역, 강연 통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센터 수학 통역하는 이곳에서 일하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에서 한 5년 정도 수학 통역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반 학교에 일반 학교에 청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농아인 학생들이 한 10몇 명이 통합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수업에 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수업에 통역사가 청각장애 친구 옆에 같이 앉아서 모든 수업들을 국영수 모든 과목들을 통역하는 일도 저희 통역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짜장면 주문 배고파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짜장면 주문하는 것조차도 청각장애인분, 농아인분들은 저희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화 통역을 요청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문자나 배달 서비스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통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예배 통역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고, 네, 또 현장에 직업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 가서 면접부터 해서 그분들이 직장 안에서 적응하는 훈련하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는 게 아마 병원이지 않나 싶어요. 병원 통역을 제가 했을 때는 가끔은 수술실의 통역들도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농아인분들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어려운 부분들로 경찰 조사나 법원에까지 가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도 통역사들이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피해들이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통역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뉴스나 이런 부분에 워낙 많이 통역하는 통역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어떤 세미나나 강연 통역들까지도 저희 통역사들이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거 질문을 받고 대화하는 특강의 시간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일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 수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이 취미로 아니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뭐 하나 배워두면 좋겠다는 어떤 단순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학 통역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또 아니면 이 청각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분들의 삶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가지고 수학 교육을 받기 시작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시작의 목적이 어떠했든 간에 또 그 결과가 어떤 저희처럼 수학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지역사회 안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수어가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학 강의 일정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어떤 수학 열심히 배워가지고 수학 통역사까지도 도전을 해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 또 두서없는 강의 내용이었었지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강의 일정들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